그러니까 나 10억 20억인데 뭐 9% 이상의 그런 투자 수익률을 할 수 있는 것을 주식 75, 채권 25. 네, 또 채권이랑 주식이 뭐 요새는 좀 같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여러분 파이어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? 네. 원주민인가요? 파이어!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. 네. 그냥 한국말로 하면 조기 은퇴예요. 네, 이 조기에 대한 열망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우리나라에는 한 2019년 정도 와가지고 이런 말로 좀 파생이 됐어. 뭐야? 경제적 자유. 빠른 시기에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. 이걸 파이어족이고. 자, 그럼 파이어족이 기준이 뭐냐?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해서 저희가 책을 읽어봤지요. 네. 제가 읽었던 책의 저자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. 첫 번째는 순자산이 20억 이상이거나 네네. 두 번째는요, 매년 소비 지출액의 25배의 자산을 모았다면 그때부터 파이어에 성공했다고 보더라고요. 그렇다면 우리가 연간 대출 금액이 4천만 원일 경우 곱하기 25인 10억을 모았으면 가능한 거. 20억은 그냥 일단 집어넣은 거네요? 야, 20억 벌었으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. 됐다. 네, 그리고 바로 20억 딱 해버리면은 너무 목표 힘들어. 금액이 커버리니까 그 파이어하다가 정말 너무 지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 연말 소득 정산에 보시면은 충격 먹어요. 연간 얼마 썼는지 나오거든요. 저 거의 대기업 부장님인 줄 나 알았잖아요. 깜짝 놀랐잖아. 네, 뜬 그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계산해 보신다면 내가 이 정도 돈이 있으면 그래도 막 그렇게 부족하진 않게 일을 아예 하지 않아도 평생 동안 먹고 살 수는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구체적으로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하는지는 좀 방법적인 건 조금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. 근데 이게 파이어족이라고 했을 때 오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로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은퇴를 좀 무서워하시더라고요. 저 너무 하고 싶은데 누가 무서워하는 거죠? 그러니까 이 일에 될 수 있으면은 뭐 많이 하고 싶어 하지.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빨리 일을 때려치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파이어족을 좀 시작하시는 분들, 좀 미국의 사례를 들어봤을 때 조기 은퇴라고 해서 일이 너무 싫은 사람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가족에게 좀 소홀했다 하시는 분들은 일보다는 가족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어서 파이어를 선택한다고 해요. 막 돈을 많이 벌고 싶다기보다는. 그래서 우선순위를 일보다는 좀 다른 거를 두는 거죠. 그리고 우리가 좀 이런 은퇴 자금이 충분히 모여져 있으면은 솔직히 굳이 아쉬워하지 않아도 되잖아. 상사가 막 마음속으로 그냥 나 10억 20억인데 뭐 넘길 수 있거나 아니면은 진짜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면 그냥 나갈 수도 있는 거고. 그러니까 굳이 내가 아쉬워할 상황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심적 여유에서 파이어이지 막 돈에 집착하고 뭐 돈이 최고고 막 다른 걸 다 지쳐들 만큼 그거는 아니다. 네, 그런 파이어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도 중요해요. 그럼 은퇴 자금을 뭐 10억을 모았어요? 그럼 거기서 땡이냐?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. 안 돼요. 멈추면 안 돼요.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10억의 4%를 매년 인출을 해야 돼요.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 게 생기잖아요. 살아야죠. 네, 그럼 언젠가는 이게 소진될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또 물가 상승률도 있을 거고요. 그럼 이 물가 상승률과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소진율보다 조금 더 높은 5% 이상의 그런 투자 수익률을 할 수 있는 것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10억을 있으면 이 10억을 뭐 주식이든 뭐 펀드든 아니면 부동산을 통해서 연평균 5% 이상의 수익률을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럼 영원히 쓸 수 있다. 네. 처음에 그 미국의 트리니티 대학에서도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로 봤을 때 거의 98%가 이런 식으로 투자 수익률을 유지하면은 98%가 성공적으로 영원히 쓸 수 있다. 또 비중도 말씀해 주셨잖아요. 주식 75, 채권 25. 네, 또 채권이랑 주식이 뭐 요새는 좀 같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상호 보완 관계를 해주니까 이거가 제일 그나마 안정적인 비중이었습니다. 네.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게 있죠. 그럼 이 20억 원 어떻게 만들 건데? 내가 지금 월 200, 월 300 받는데 어떻게 만들 건데?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죠. 그게 궁금해서 책을 읽는 거잖아요. 먼저 단계가 있어요. 네,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1단계는 1억부터 모으는 게 시작입니다. 1억이요? 네, 많은 여기 파이어족의 인터뷰를 담은 게 이 책인데 추천드려요, 개인적으로. 네. 하여튼 이분들이 일단 종잣돈 1억을 모아야 그 이후부터는 좀 자산이 불어나는데 속도가 확실히 붙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1단계는 5년 안에 1억의 종잣돈을 만드는 겁니다. 1억을 연 8% 수익률로 20년 동안 복리 수익률로 할 경우 6억 7천만 원이 나오거든요. 오. 네, 그거랑 플러스 20년 동안 꼬박꼬박 저축을 한다면 3억은 또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. 네, 그래서 이런 주식
좀 꾸준히 연 상승할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거 또 나쁘지 않다. 좀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하면 1단계인 5년 만에 0원에서 1억 원까지 되려면 우리가 연 복리 수익률이 막 15% 될 수 없잖아요. 마이너스 안 된 게 다행이에요. 네, 그래서 10%라고 수익률을 가정하면 연 필요 저축 금액은 1,710만 원입니다.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나. 그렇죠. 그러면 배우자의 자산도 내 자산하고 이제 합쳐지게 되는 거니까 네, 그러면 연애 1,700은 충분히 또 벌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. 있겠죠? 네. 우리가 1인 가구가 사실 2인 가구보다 돈을 더 쓴대요. 그래서 좀 결혼해서 합치는 것도 좀 돈을 빨리 모으는 데는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근데 이때 보면은 연 복리 수익률이 2배인 10%라고 가정을 해도 연 저축액이 1,500만 원이에요. 그러니까 2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. 내가 2배만큼 복리 수익률이 커도. 그래서 이때는 투자보다는 저축이 최우선인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5% 수익률을 10% 수익률하기 진짜 어렵잖아요. 그치, 근데 개니까. 저축은 좀 쉽잖아요, 솔직히. 그냥 안 쓰면 되잖아요. 어우, 힘들던데. 네. 그래서 이때는 사실 무리한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래도 저축 금액을 늘리는 게 제일 최우선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10년 만에 1억에서 10억 만들기 한번 해볼까요? 네. 자, 연 복리 수익률이 10%로 잡으면 연에 4,200만 원을 저금을 해야 1억에서 10억까지 달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여기는 좀 힘들잖아요. 방금 맞아요. 4,000이 어디서 나와? 네네네. 네, 그래서 좀 수익률을 높여서 15%라고 잡으면 연에 2,700만 원을 저금을 하면 됩니다. 이거는 좀 가능을 해요. 그래서 보통 이 2단계는 투자의 영역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사실 이렇게 투자만 솔직히 잘 잡았다면, 부동산 하락장에서 잘 잡았고 상승기에 팔았다면은 제가 440%, 500% 수익률에 달하는 사람도 있었고, 맞아. 주식에서도 400, 500% 나오잖아요. 근데 좀 힘들긴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나스닥 평균 수익률인 10%보다 조금 안 하면 8%? 2%는 하늘에 빌자고. 네. 근데 아무리 두 명이서 본다 하더라도 4,200만 원이면은 그래도 둘 다 연봉 합했을 때 거의 1억 가까이 나와야 되는 거 같아요.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쯤 되면은 좀 자기만의 그런 기술이나 그런 자기 능력을 좀 많이 개발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. 1억을 만들었으니까 이미 5년 사이에 연봉을 더 올리거나 이직을 해서 아니면 부업을 좀 더 많이 해서 소득을 늘리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.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. 4,200만 원 저금하는 거 순수 월급으로는. 네네네. 네. 우리가 보니까 제가 이번 2021년 서울에 사는 3인 가구 기준 평균 생활비가 280만 원 달에 그러면은 1년이면은 3,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. 그러면 얘가 4,200만 원을 모으려면 그래도 부부가 세금 다 떼고 7, 8천이면은 두 분 다 어마무시한 연봉을 갖고 계셔야 되거든요. 그럼 이거 하려면 커리어도 많이 쌓으셔야 되고 커리어 쌓는 게 힘들면 부업을 하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나 또 다른 그래도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률을 좀 높여가시는 방법이 있겠죠. 근데 실제로 이거 어떻게 해? 라고 하시던데 여기서 인터뷰한 바이어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막 이직을 몇 번씩 하시고 더 높은 쪽으로 가서 어려워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선 외국어라도 취득하든가 더 배우던가 이렇게 길을 찾아보더라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 꼭 파이어를 안 하더라도 저한테 좋은 거잖아요. 본인한테. 맞죠. 내가 상승하니까 능력이. 자, 그러면 1억까지 모으는데 5년 그리고 1억에 10억까지 모으는데 10년 해서 총 15년 15년이면은 그 정도 정년퇴직 아닐까요?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은 좀 일찍 시작하면 그쵸. 나름 바이어가 될 수 있다. 25세만 시작을 해도 40살에는 할 수 있고 근데 그래서 취직이 또 힘드니까 30살에 한다 하더라도 45이잖아. 나쁘지 않아요. 45이면 나쁘지 않죠. 그리고 조금 그들 일을 하셔도 되지만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점. 맞아요. 이런 거는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.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제일 먼저 우선 하셔야 될 거는 내가 얼마를 저축할 수 있는가부터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이 사이트를 저희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개인적으로 저는 낙원 계산기라고 하는 사이트를 추천드립니다. 여기 보면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자산, 그다음에 연 저축할 수 있는 금액, 그다음에 나의 수익률, 나의 은퇴 후 자산, 그다음에 월에 얼마만큼 쓸 수 있는지 은퇴 후에 이런 거 딱 나오거든요. 그리고 저축액이 중요하니만큼 내가 진짜 투자 안 되겠으면 그 예금이자 3% 하셔도 돼요. 대신에 이제 은퇴 후 돈은 좀 줄어들 수 있어요. 아니면은 좀 길어질 수 있어요. 네, 길어질 수 있어요. 일하는 기간이. 네. 어쨌든 그러면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은데 그래서 또 오해하는 거 마지막이 파이어를 하면은 너무 절박하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. 이 파이어를 성공하신 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. 진짜 나를 행복하게
있게 만드는 10가지만 한번 적어보라고 하세요. 그리고 이 10가지 중에서 이건 진짜 포기하지 말라는 거. 근데 생각보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10가지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. 맞습니다. 저는 뭐 영화 보기, 뭐 커피는 마시고 싶을 때 마시기, 나 빵. 일주일에 한두 번 배달하기 이 정도거든요. 이 정도면은 그렇게 크게 많이 지출이 필요하지가 않겠네. 네. 대신에 정말 큰 고정 비용이 들어가는 걸 오히려 줄이라고 하는 거죠. 예를 들면 주거 비용, 뭐 자동차, 아니면 진짜 일회성 행사인데 되게 크게 나가는 돈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좀 큰 거를 줄여나가고 이런 소소한 행복은 좀 챙겨나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오늘은 이렇게 파이어족에 대한 고찰을 조금 해봤는데요. 여러분들도 뭐 내 파이어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좀 여유 있게 은퇴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일단 1억부터 모으자고요. 네, 1억부터 모으고 네, 지금 주식 시장이 좀 도와줘야 될 텐데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. 다음 시간에 봐요. 안녕.